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기부 행위에 관한 1심 선고가 있고요.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니까 이 혐의 내용은 아시다시피 2021년에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에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는 대장동 실무자인 김문기 씨를 몰랐었다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이다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 한 것이 거짓말이다라는 두 가지.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자기에게 불리한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허위사실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 피고인은 김문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자기가 인지하지 못했다. 그 인지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고,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압박을 계속 주장하다가 재판 끝부분에 와서는 사실은 그건 좀 과장해서 말했지만 압박이 있다고 느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재명이 중형을 받을 것이냐, 유죄를 받을 것이냐, 무죄를 받을 것이냐, 그걸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우선 거짓말이냐가 있어야 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건 따질 여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했더라도 고의성, 일부러 그랬느냐. 일부러라는 건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건데, 대법원의 이 선거법 형량 권고 기준을 보면요. 허위사실 공표는 대략 징역 10개월에서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요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고의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가중을 하거나 경감을 합니다. 이제 고의성이라는 거는 첫 번째 뭐 때문에 일부러 그랬느냐 하는 부분하고 거짓말의 전파성, 그러니까 일회성, 그게 바로 지난 2018년인가요? 이제 해서 이재명 대표가 2심까지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그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 최종적으로는 2020년인가 그쯤에 이제 권순일 그 당시 대법관에 의해서 이제 이게 전체적인 결정이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수사 중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가 갑작스런 그 합동 토론회 당시 질문을 받고 임기응변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건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황당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것도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파성이 낮거나 아니면 죄질이 경미하다 그러면 감경. 그러면 대략 벌금 7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전파성이 높고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최대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이제 비슷한 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판례를 보면 사실은 그 재판부와 지금 이 한성진 재판부는 다르죠. 그러나 양형 기준이나 판례라는 것이 그 판결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옥철 전 경남도의원 보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보물에 있는 전과 기록란에 허위사실을 적어놨습니다. 과거 도박 전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허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과거 도박 전과가 있는데 친구 대신 내가 벌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거짓말이다 이거죠.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은 누명을 썼다 라고 할 때 벌금 300만 원을 2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가서 무죄로 뒤집혔죠.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규민 전 민주당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2020년 총선 때 경쟁 후보였던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해서 김학용 후보가 바이크, 오토바이라고 하는 거,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진입하는 걸 허용하는 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를 고속도로라고 왜곡한 거죠. 그럼 이게 뭐 그게 별거야? 안성에서는, 이 지역구가 안성이거든요. 안성에서는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게 그때 쟁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약을 하면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다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2022년 대선 방송연설 뭐 이런 데서 뭐 거짓말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근데 기소돼서 벌금형을 받은 건, 징역형을 받은 건 이런 겁니다. 나는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 가지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감된 게 있죠. 추미애 지금 민주당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그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광진구의 법조단지를 존치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근데 이게 허위였습니다. 그래서 벌금 80만 원을 받았다. 왜 80만 원이냐? 이게 그 선거 결과나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지금 허위사실은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이냐 아니냐 뭐 이겁니다. 2021년 12월에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죠. 그때 그 다음 날인 걸로 기억하는데 SBS에서 인터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SBS에 출연을 하는 거죠. 그때 SBS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몰랐다.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거는 아마 검찰이 SBS에다가 이게 사전 질문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거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전 질문지가 없이 SBS 기자가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한테 질문을 했다면 이게 바로 대법원에서 뒤집혔던 그겁니다. 불쑥 질문을 하니까 해서 임기응변으로 잘못 답변할 수 있다.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죄입니다. 그게 대법원 취지거든요. 뭐 재판거래 의혹이 뭐 있기는 하지만 불쑥 질문함. 근데 사전에 질문지가 있었다면 불쑥 질문해서 임기응변으로 허위사실, 착각해서 허위사실을 얘기했다. 이렇게 하기 어렵죠. 아마 저는 있었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질문지를 사전에 줍니다. 답변지는 안 주지만 저희 같은 패널 방송에 나갈 때 질문지를 줍니다. 질문이 뭔지는 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질문지대로 꼭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라는 건 줍니다.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 받았겠죠, 당연히. 안 받았을 리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 안 주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요구할 겁니다. 아니, 오늘 뭐 질문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이게 생방송이기 때문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도 점수가 깎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지를 줬을 가능성이 100%. 안 줬더라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답변은 임기응변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는 설령 그날 임기응변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발언이 그 후로도 3번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합 4번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게 방송에서. 방송이라는 거는 전파성이 굉장히 크다. 전국적으로 전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SBS와의 첫 인터뷰에서 뭐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부인했다가 이거 나중에 문제되겠다 싶으면 그 다음 3번을 더 했다고 했죠? 거기에서 바로 잡으면 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몰랐다고 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이렇더라. 근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김문기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김문기를 왜 알 수밖에 없느냐는 건 뭐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죠. 그럼 뭐 모를 수가 10년 이상을 같이 교유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부하 직원으로 데리고 있었고 대장동의 핵심 실무자였고 그거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수도 없이 보고를 했고 2015년 1월에 호주 뉴질랜드 10박 11일을 같이 출장을 갔었고 거기 가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김문기 씨한테 뭐 천년 묵은 고사리 농담까지 하고 골프도 같이 치고 그 골프 카트를 김문기 씨가 몰았고 이재명 골프 카트를 바다 낚시도 3명이 같이 가는데 이재명, 김문기 그다음에 또 한 사람 이렇게 3명이 같이 갔고 이걸 모른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무려 방송에서 4번씩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고의성 충분히 입증이 되고 선거의 영향 이때가 선거 100일쯤 앞둔 때입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백현동 비리와 자기가 무관하다고 엄청나게 주장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그게 유관하다고 할 때 자기 대선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 일환으로 그 맥락에서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백현동 용도 변경 이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인허가권 자체가 성남시장한테 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그 어떤 계획, 혁신도시 뭐 이런 걸로 만약에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렇게 하시오. 혁신도시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죠. 이러면 협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2014년에 이재명 성남시가 박근혜 국토부에 이 백현동 용도 변경, 백현동 개발이 혁신도시법에 의거한 개발이냐 아니냐 이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박근혜 국토부에서 그건 혁신도시법에 근거한 게 아니다. 귀시에서 적의 처리 바란다. 이렇게 공문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법에 의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귀시, 성남시가 적의 처리 알아서 판단해서 처리해달라. 대신 박근혜 국토부의 입장은 2단계 정도 용도 변경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요청, 부탁이죠, 부탁.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혁신도시법에 의거한 걸로 판넬까지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거짓말이죠. 혁신도시법에 의거한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왜? 혁신도시법하고 관련 없다는 공문을 이미 2014년에 받았거든요. 그랬는데도 이게 혁신도시법에 근거한 것처럼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증언해놓고 선서해놓고 뭐 재판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그런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박근혜 국토부가 2단계 상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는 4단계 상향을 했습니다. 왜? 김인섭 씨 로비를 받고 김인섭 씨는 그 로비를 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5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럼 뭐 이거는 김인섭 씨 로비로 됐다는 게 다른 형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나중에는 뭐 본인이 이제 압박을 느낀 거를 뭐 과장해서 협박이라고 했다, 뭐 어쩌고 했다는 건데 과장이 아니고요. 조작입니다. 조작. 그럼 이제 한성진 재판장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자, 과거 유사한 판례, 그 다음에 객관적인 팩트,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징역형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적어도 징역 6개월 정도는 나와야 정상입니다. 뭐 거기에 집행유예가 뭐 붙겠지만, 왜냐면 법정 구속은 어차피 못하니까. 법정 구속을 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가결 안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못하니까 징역 6개월에 아마 뭐 집행유예 얼마 이 정도가 나와야
제가 보기엔 정상이다. 왜냐하면 워낙 죄질이 나쁘니까. 뭐 재판을 할 필요도 없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 재판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나 판사의 판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늘 상식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성진 부장판사가 뭐 지금 좀 판결문 다 써 있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선고량도 지금 써 있을 겁니다. 내일이면. 판사 3명 합의도 다 끝났을 거고요. 그렇지만 온갖,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온갖 형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죠. 심지어 민주당 패널들은 자기들이 판사 출신들한테 물어봤더니 무죄라더라. 내지는 뭐 이거 한 150만 원 나온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니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봤길래 내가 물어본 판사 출신들은 다 이거 유죄라고 하고 100만 원 이상 다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예외인 사람 한두 사람, 뭐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 빼놓고서는 그 사람은 판사 출신도 아니죠. 변호사도 아니고요.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민주당 패널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봤길래 그러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만큼 진영에 따라서 뭐 유불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제외시켜 놓고 중립적인 사람들, 법조인도 중립적인 사람이 있고 저 민주당 진영에 가 있는 사람이 있고 국민의힘 진영에 가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중립적인 사람들한테 제가 한 3명한테 물어봤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대략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 정도를 얘기하는 사람이 많더라. 그렇게 돼 있는데 한번 뭐 같이 지켜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잘 안 흘러나옵니다. 기자들 취재도 잘 안 되고요. 이 선고 형량은 잘 이게 취재가 제가 한 뭐 2년 가까이 법조 팀장을 했었는데 그때도 중요한 판결은 취재 못했고요. 그때 헌법재판소의 결정 5.18 특별법이 우현이냐 아니냐 이거는 그때 동아일보가 일면 토업으로 오보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판결 결정에 대한 건 그때 동아일보 법조팀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일면 토업으로 오보를 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우연이냐 합헌이냐. 근데 일면 토업으로 오보를 낸 적이 있을 정도로 이 판결과 이 결정, 선고 뭐 이런 부분에 관한 취재는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그만큼 판사들의 입이 무거운 거죠. 적어도 그 사건에 관한 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